자,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정말 거대한 계획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의 모든 회사들을 하나로 쫙 묶어서 AI의 미래를 가로막는 이 가장 큰 장애물을 넘어서려는 아주 통합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그냥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머스크가 보기엔 이 첨단 AI 경쟁에서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병목 현상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머스크의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진짜 문제는 에너지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지구상에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가용성 그 자체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AI의 전력 수요는 정말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데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은 거의 그대로 멈춰 있어요. 이 엄청난 격차가 결국 거대한 병목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전기를 더 많이 만들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세요.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만 1년씩 걸리고 가스터빈은 2030년까지 주문이 꽉 차 있고요. 태양광 발전소 하나 지으려면 허가 받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게다가 냉각이나 네트워킹 같은 숨겨진 비용까지 합치면 전력이 65%나 더 필요해요. 한마디로 이건 규제, 공급망 지연, 보이지 않는 수요가 뒤엉킨 거대한 교통체증 같은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이걸 가로막는 건 돈이 아니라 바로 물리 법칙과 지긋지긋한 관료주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땅 위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머스크는 정말 급진적인,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고개를 들어서 위, 즉 우주를 바라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자체를 통째로 우주로 옮겨버리자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장소가 넓어서가 아니에요. 지구라는 행성이 가진 근본적인 제약들, 그 모든 걸 피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직접 쓰겠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적인 이점이 바로 드러납니다. 바로 효율성인데요. 우주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대기도 없고 밤낮 구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씨 걱정 없이 24시간 내내 100%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배터리도 필요 없죠. 이러니 지구보다 효율이 5배나 높아지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머스크가 이런 엄청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30개월에서 36개월, 그러니까 3년 안에 우주는 AI를 돌리기에 가장 값싼 장소가 될 것이다. 발사 비용 문제만 해결되면 이 압도적인 효율성 때문에 결국 우주가 가장 경제적이고 또 무한히 확장 가능한 옵션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우주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만들죠? 궤도 위에 어떻게 산업기지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머스크의 모든 사업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딱 맞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규모입니다. 1만. 이게 연간 스타쉽 발사 목표 횟수예요. 시간당 한 번 이상 쏘아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정도면 스페이스X는 더 이상 로켓 회사가 아니에요. 구글, 아마존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의 AI 인프라 공급자, 즉 하이퍼스케일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머스크가 그리는 수직 통합 파이프라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스페이스X가 로켓으로 모든 걸 쏘아 올리고요. 둘째, 테슬라가 우주에서 쓸 태양광셀을 만듭니다. 셋째, 테라팹이라는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어마어마한 양의 AI 칩을 찍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전부 궤도 위에서 조립하는 겁니다. 머스크의 전략은 항상 똑같아요. 눈앞에 가장 큰 병목, 즉 제한 요소를 찾아서 부수는 겁니다. 자, 우주로 가서 전력 문제가 해결됐다고 칩시다. 그럼 다음 병목은 뭘까요? 바로 칩입니다. 그리고 칩 문제까지 해결되면 그가 가장 걱정하는 다음 문제는 바로 메모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정말 인류 문명 전체를 뒤바꿀 규모의 AI를 위해서는 머스크는 달을 보고 있어요. 달 토양의 20%가 바로 실리콘이거든요. 이걸 달에서 채굴해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가벼운 칩은 지구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만든 AI 위성들을 전자기 매스 드라이버라는 걸로 심호주로 계속해서 쏘아 보내는 거죠. 테라와트 단위를 넘어 페타와트 규모로 확장하는 정말 공상과학 같은 계획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거대한 하드웨어, 즉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럼 그 안에서 돌아갈 소프트웨어, 즉 AI 자체는 어때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머스크는 아주 확고하고 구체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헬 9000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능을 미치게 만드는 건 바로 거짓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위험한 건 AI에게
정치적 올바름이나 사용자가 듣기 좋으려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AI의 논리 회로의 근본적인 충돌, 즉 모순을 일으켜서 결국 통제불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제시하는 해법이 바로 물리 엔진이라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건 뭐냐면 AI가 그냥 인터넷의 텍스트만 읽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 자동차나 옵티머스 로봇이 보고 찍는 이 현실 세계의 비디오 데이터를 직접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AI는 물리 법칙이나 인과관계를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느끼면서 체득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세상을 이해하는 물리 엔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줄의 차이는 정말 엄청납니다. 텍스트 데이터로만 배운 AI는 세상을 그냥 추상적이고 통계적으로 이해할 뿐이에요. 하지만 비디오 데이터로 배운 AI는 물리적인 현실에 직접 발을 딛고 서 있는 거죠. 훨씬 더 깊고 진실에 가까운 기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AI의 지능이 우리 인간을 아득히 뛰어넘는 세상이 온다고 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인류의 역할은 과연 뭘까요? 우리는 공생하게 될까요? 아니면 도태될까요? 머스크가 예측하는 타임라인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당장 내년이 2025년이면 AI가 인류 최고 천재보다 똑똑해지고 불과 5년 뒤인 2029년이면 AI 하나가 인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모든 지성의 99.9% 이상이 디지털 지능이 될 거라고 해요. 여기서 대역폭 문제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눈으로 엄청난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고대역폭 입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를 표현하는 건 고작 말이나 타이핑뿐이죠. 이건 저대역폭 출력이에요. AI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생각은 엄청 빨리 하는데 말은 느려터진, 말하는 나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느려터진 출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게 바로 뉴럴링크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냐? 바로 인간 AI 공생입니다. 뉴럴링크 같은 고대역폭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AI와 인간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AI는 그냥 도구가 아니라 우리 뇌의 새로운 세 번째 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목적이 초지능 AI의 방향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머스크의 최종 목표입니다. 결국 머스크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AI 안전장치는 이거예요. 진실만을 추구하고 우주에 대해 끝없는 호기심을 가진 AI를 만들자. 왜냐하면 그런 AI에게 인류는 없애야 할 경쟁자나 위협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광활한 우주에서 발견한 너무나도 흥미롭고 신기한 존재일 테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우리가 AI와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면 과연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이 전례 없는 미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